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축척 변경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 지적법에서 가장 절차가 길고 그리고 내용도 많고 출제 가능성도 제일 높고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이거에 대해서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축척 변경 그러면 단순히 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순히 축척만 키우는데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경계 이런 게 도대체 왜 바뀌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척 변경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은 절차에서 나오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축척 변경 구조를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구조 우리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이 축척 변경하는 지역은 필지가 작고 복잡해요. 필지가 작고 복잡한 데다가 이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담쳐놓은 경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필지가 작고 복잡한데 이것까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축척을 작은 데서 큰 걸로 키우되 동시에 이거 일치시키는 작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보통의 일반적인 축척 변경 지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는 이게 불일치할 때는 이 도면상 경계가 소유 상태고 실제 경계가 점유 상태니까 이 소유 상태 기준으로 해서 이 실제 담쳐진 걸 고쳐주는 거예요. 보통 경계 분쟁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은 이거 일치시킨다고 할 때 그럴 때 기준을 소유 상태로 하게 되면 한 지역 자체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건물을 다 잘라야 되는 일이 생겨요. 보통 이건 도심 구시가지 복잡한 지역에서 많이 축척 변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만약에 소유 상태로 점유를 고쳐라 이래 버리면 그래서 반대로 이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즉 현재 담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그거에 따라 경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면적을 구하고 그러면 종전에 대장에 써 있는 면적이랑 이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장에 써진 면적은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써 있는 것이고 지금 새로 측량한 것은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생기죠. 그래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라는 말은 그 대상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 동의가 필요해요. 뭐 소유자 3분 이상 동의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면적 증감에 따라갖고 그러면은 동의받았는데 나중에 줄어든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금전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돼서 내용을 들어가면은 그럼 이게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생겼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절차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좀 말했지만 면적의 증감이 생기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것은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 그 대상 지역의 소유자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때는 소유자들의 대표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쳐진 다음에 상급자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죠. 물론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줄여갖고 제가 그냥 시도지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3분 이상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거친 다음에 상급자인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이제 다 기본적인 절차는 갖췄어요. 그럼 이제 소관청은 나 이렇게 할랍니다 라고 시행 공고를 20일 이상 해줘요.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축척 변경을 하게 된다. 이럴 때 여러 내용이 이게 공고가 되는데 그때 소유자들 협조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소유자들 협조해 달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 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잘 나옵니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뭐냐면은 이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재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소유자나 점유자로 하여금 30일 내로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달라. 즉 말뚝을 박아 달라 이거예요. 이것을 왜 소관청에 설치하지 않고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해달라 그러냐라고 할 때 이것이 점유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축적 변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맥이에요.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경계지 표지를 설치해주고 자 그걸 기초로 해서 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이게 거기에 경계 정해지죠. 그 좌표값도 구하거든요. 그럼 이때 경계라는 게 정해졌고 좌표가 정해졌으니까 거기서 면적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지번을 왜 바뀌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축척변경 지역은 빈번한 토지동으로 인해 가지고 필지가 너무 작아요. 엄청 분할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지번 비율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지번 싹 다 밀어버리고 초기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때 그 붙이는 방법이 도시개발사업장에서 붙이는 방법을 준용합니다. 제가 은평 뉴타운 가실 때 지축행 타고 가세요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 경우가 이 축척 변경 나오죠. 도시개발사업적 그 지번 방법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리고 지목도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바꿔줍니다. 이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 공부상 지목에 써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개가 다 바뀌어요.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축적 변경이 이게 토지동에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소유자들이 지금 제일 민감한 건 뭘 거냐? 그랬지 면적이죠. 면적이 늘어났지 않냐? 내 땅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번별 조서에다가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지는 뭐 9.8제곱미터가 줄어버렸다. 어떤 필지는 7.5제곱미터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증감 면적을 써주는 거예요. 얼마나 줄었다, 얼마나 늘었다. 그러면 이렇게 써지면 그 늘어난 사람, 줄어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청산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 단계 들어가 보면은 청산 절차에서 물론 이게 절차가 되게 길죠. 중요하고 소유자들이 제일 민감한 것은 이 부분일 테고. 그래서 먼저 뭐 할게. 자, 제곱미터당 가격 결정합니다. 방금 뭐 7,800제곱미터 늘어났다. 뭐 얼마 늘어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알아야 거기다가 증감 면적을 곱하면 그러면 이게 청산금이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곱미터 가격을 정할 때 그 지역에 필요한 땅값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이 다 모아다가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제출해주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얼마입니다 라고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정해가지고 증감면적 곱하면 청산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럼 청산금이 산정이 됐으면 이걸 공고해줘요. 15일 이상 공고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땅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땅까지 다 궁금한 사람들 많으니까 공고해서 다 볼수해주고 그리고 공고를 해도 또 안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일이 또 청산금을 통지해줍니다. 이 공고일로부터 20일 내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죠. 당신 얼마 언제까지 내놓으세요. 얼마 언제까지 지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공고하고 통지가 15일, 20일이잖아요. 헷갈리거든요. 이게 15일인가? 이게 20일인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암기 공통 1520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 공통 1520 할 때 이 공이라는 것은 공고지요. 공고. 그다음에 공고가 15일 이상. 통은 통지입니다. 통지가 20일 내. 그래서 공통 1520은 공이 15일, 통 20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통 1520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게 통지가 왔어요. 그럼 통지가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분개하는 사람도 있거든. 나 수긍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이의신청이에요. 그럼 이의신청을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딱 적당한 기간 1개월이거든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지적 소관청에다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소관청이 지가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회부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일단 소유자들은 소관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한다 이렇게. 그럼 이의신청이 이제 뭐 안 한 경우도 있겠죠. 다 끝났거나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돈을 내야 되고 지급하고 이렇게 할 텐데 자 이제 면적이 늘어난 사람들은 6개월 내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소관청에다가 청산금을 납부하고 또 이제 줄어든 사람들 있잖아요. 면적 줄어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6개월 내로 청산금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내는 것도 6개월이고 지급해 주는 것도 6개월 똑같아요. 6개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문제에서. 물론 여기는 이의신청이나 이 통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것은 6번이고 그 다음에 5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산이 다 되고 났을 때 돈이 남거나 모자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누구의 수입과 부담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소유자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청산이 다 맞춰졌다. 다 맞춰졌으면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확정 공고를 해줘요. 이게 확정 공고가 된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라고 하는데 이 확정 공고일에요. 토지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확정 공고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지적 형식주에 따라 가지고 등록이 돼야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등록 안 하고 그 이전이거든요. 밑에 이제 지적 정리한다가 등록한다는 건데 이 전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적 변경인데 그게 확정 공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확정 공고가 다 되면은 이제 지체 없이 소관청은 지적 정리를 하게 되죠. 이제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경계가 어떻게 됐다 다 이제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되고 그리고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자 등기 고쳐주세요라고 촉탁하게 된다. 여기까지. 항상 우리가 이 지적 정리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토지이동 파트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각각 사유의 정리가 다 맞춰진 다음에 마지막에 등기 촉탁합니까? 이걸 묻잖아요. 근데 등기 촉탁합니까? 라고 할 때 딱 하나만 빼고 다 하거든요. 신규 등록 빼고 이렇게 촉탁한다. 여기까지 해서 맞춰지게 돼요. 절차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축척 변경 절차 학생들 좀 어려워하지만 지금 말한 거 기초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쭉 파악하고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내용 들어서 책을 읽고 있으면은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반복시킨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파악하기가 좋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문제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